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로마인의 삶과 교육 제7과 로마인과 교육이라는 제목의 보캐블러리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느덧 7과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인의 교육 제도에 관하여 살펴볼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어휘는 덕, virtue라는 말입니다. 덕은 노력이나 수양이나 교육으로 사회적인 규범이나 도덕을 닦아 성취하여 그 결과 애쓰지 않아도 규범이나 바른 길을 저절로 행할 수 있게 된 사람 또는 그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덕이 있는 사람의 인격은 선하며 행실은 올바르고 그 인품은 남의 존경을 받습니다. 또한 덕은 훌륭한 성격, 능력, 혜택, 부, 이익 등을 뜻하기도 하죠. 고대 로마인들은 체력, 용기 있는 행동, 도덕적 청렴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뛰어난 자질을 언급하기 위해 라틴어 virtue라는 말이죠. virtue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규범이나 바른 길을 저절로 행할 수 있게 된 사람이나 그 상태를 뜻한다고 했는데요.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이란 뜻이겠죠. 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루두스는 고대 로마의 초등학교를 루두스라고 불렀어요. 읽기, 쓰기, 셈하기를 주로 가르쳤고 일화나 시의 형태를 빌어 역사와 문학도 가르쳤습니다. 교사들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교육 내용을 엄격한 규율 아래 암기하고 받아쓰도록 가르쳤습니다. 어린이들은 보통 7살에 학교에 들어가서 11살 또는 12살에 마쳤다 그러고요. 이 학교를 마치면 대개 문법 학교에 진학하였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루두스, 중등학교는 문법 학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여기서 읽기, 쓰기, 셈하기를 배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3R, 3Rs라고 불렀어요. 세 개의 R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세 가지 기본 기술인 읽기, 쓰기 및 산수를 가리키는데 reading, writing, 그리고 arithmetic을 reading, writing의 W자는 없애고 writing, 그리고 arithmetic의 H자도 없애고 arithmetic 이렇게 해서 3R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 내용인즉 읽기, 쓰기, 셈하는 방법을 가르쳤다는 거죠. 이 3Rs라는 표현은 19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12동판법이요. 12표법이라고도 합니다. 레게스 듀오덱심 타뷸라룸 이라고 했다는군요. 로마법의 기초를 이룬 고대 로마의 성문법입니다. 로마 공화정 정체의 중심이자 로마적 전통의 근간이었습니다. 로마의 학생들은 12표법의 원문을 암기해야 했다고 하는데 이로부와 구두로도 전승된 듯 하고 역사학자인 리비우스는 12표법이 모든 사법과 공법의 기초였다고 주장했고 키케로는 그것이 로마법 전체의 몸체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법의 내용은 다방면에 걸쳐져 있으며 민사, 소송, 채무, 가족, 상속, 재산, 부동산, 장례, 결혼, 불법행위, 범죄 등에 관한 법이나 규칙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도덕 교육을 이 12동판법이라는 법률을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에게 도덕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특이하죠. 어떤 철학 사상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법률을 가르쳐서 도덕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호메로스는 고대 그리스로 호메로스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그리스 말에는 H자가 없어요. 그래서 모음에다가 이렇게 호흡 부호를 붙여가지고
그것을 H자로 대신 읽어요. 호메로스는 기원전 8세기경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고대 그리스 중 그리스 암흑기 말기에 활동했던 전설적인 작가이자 유랑 시인입니다. 현존하는 고대 그리스어로 쓰인 가장 오래된 서사시인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그 밖에 여러 시의 작가이며 맹인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는 우리 학생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그런 시이죠. 그의 정확한 생물 연대는 미상이고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영어식 이름인 호머로도 알려져 있죠. 호머로도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여기 그림인데요. 호메로스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어떤 소년이 그를 인도하고 있네요. 또 그의 두상도 여기 나타나 보입니다. 퀸틸리아누스, 마르쿠스 파비우스 퀸틸리아누스는 1세기 사람인데요. 히스파니아 출신이었다 그래요. 로마 제국의 수사학자였습니다.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문헌에 많이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설득적이고 효과적인 화법의 기술인 변론술을 가르쳤으며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을 비평했다고 그래요. 그는 웅변과 양성의 실제적 경험을 토대로 하여 2년간에 걸쳐 12권에 달하는 웅변교수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이 그의 대표적 저작입니다. 그중 1권과 2권에서는 주로 교육 원리, 교육 방법, 교과목 관리, 훈련과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고 합니다. 지중해, 지중해는 영어로 메디터레이니언 시라고 부르죠. 대서양으로 이어지는 바다로 해역 대부분이 세계의 다른 대륙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북쪽은 유럽 대륙, 남쪽은 아프리카, 동쪽은 아시아, 그 중에서도 레반트에 접해 있습니다. 레반트라는 것은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터키 지역, 팔레스타인 이런 지역을 이제 통틀어서 일컫는 이름이 레반트라고 그래요. 예, 지중해의 명칭은 말 그대로 땅 한가운데에 있다는 뜻입니다. 해역의 면적은 25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그러고요. 지중해와 대서양이 연결되는 지점인 지브랄터 해협은 폭이 14km에 불과하다고 그러고요. 지중해의 평균 수심은 1500m라고 합니다. 여기 지중해라는 것이 땅 한가운데 있다는 뜻이라고 했는데요. 땅의 가운데 있는 바다, 그렇죠? 땅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라는 뜻이죠. 여기 영어로도 메디라는 말이 중간이라는 뜻이고요. terrain 하는 것이 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땅의 가운데에 있는 바다라는 뜻이에요. 한자어와 영어가 이름이 똑같은 뜻이죠. 그림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북쪽으로는 유럽 대륙,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 동쪽으로는 아시아 대륙에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대륙들로 둘러싸여 있는 땅의, 그러니까 대륙의 한 가운데에 있는 바다라고 해서 지중해라고 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그리스 로마 철학의 한 학파입니다. 스토아라는 말은 원래 전방을 기둥으로 후방을 벽으로 둘러싼 고대 그리스 여러 도시에 있어서의 일종의 공공 건축을 의미하는데, 이 학파의 창시자 제논이 아테네의 한 주랑 스토아에서 강의를 한 데서 연유하여 이 말이 학파 전체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여러 개 세워져 있는 그러한 건물에서 강의를 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거죠. 스토아의 근본 특징은 이 세계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물체이며 어떤 불과 같이 미세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일종의 자연 철학이죠. 스토아 학파입니다. 예,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제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에피크로스 학파를 창시했다는 에피크로스의 그림입니다. 에피크로스 학파요. 헬레니즘 시대에 발생하여 전기 로마 시대까지 성행한 철학의 한 유파입니다. 철학자 에피크로스가 처음 만들었다고 하여 에피크로스 학파라고 합니다. 에피크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때 말하는 쾌락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상태가 아닌 신체에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해요. 즉 에피크로스 학파에 있어서의 쾌락은 어떤 적극적인 쾌락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은 오히려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멀리해야 하고 단지 최소한의 쾌락이 충족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그리스의 철학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낸 그런 그림인데요.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으로 그림의 제목은 아테네 학당입니다. 1509년, 1510년에 그려졌다 그러고요. 이 보면은 이 한쪽 구석에 에피크로스와 제논이 보이고요. 또 피타고라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 사람의 그 그리스를 대표해 디오게네스도 여기 있고요. 철학자들이 여기 보입니다. 이 한쪽 구석에는 라파엘로가 자기 자신을 하나의 모델로 여기 그려 넣었다 그러고요. 이 그림에서 한 가지 우리가 특징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 철학을 대표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그림이 흐려져서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은요. 플라톤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 아마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학생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플라톤 사상을 대변해 주는데요. 저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이상세계가 진짜 세계이고 이 세상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플라톤의 사상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땅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펼쳐 보이고 있는데요. 그 말인즉 뭐냐 하면은 이데아의 세계, 이상의 세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중요합니다. 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플라톤과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플라톤과 이 땅을 가리키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그림 하나로 잘 대변해주고 있는 그러한 유명한 그림입니다. 한번 학생들이 살펴보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키케로라는 인물인데요. 지난 과에서도 나왔었죠. 고대 로마 공화정 말기의 정치가, 변호사, 웅변가, 문학가, 철학자입니다. 명실공히 로마 공화정을 대표하는 인물로 원로원 의원을 역임했고 집정관에도 선출된 적이 있다고 하죠. 중년 시기에는 쓰러져가는 로마의 공화정을 유지하려고 폼페이우스와 손을 잡고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대립하기도 했지만은 내전에서 승리한 카이사르는 키케로를 사면했다고 그러죠. 카이사르가 죽은 후에는 결국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야합의 제물로 키케로는 암살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 과에서는 교육 사상가로서의 키케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의 교육 사상은 웅변론이라는 저술에 나타나며 인간의 천부적 소질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이성적 덕성을 발휘하는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그의 교육의 본질로 보았습니다. 예. 키케로의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해서 10개의 어휘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